준법! 아우님들 잘 지냈지? 행님 보고 이제 왜 반말하느냐, 네가 뭔데 반말하노, 이런 어떤 그런 이제 또 댓글들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직업적으로 원래 반말보다는 저는 이제 존댓말이 약간 습관화된 사람입니다. 좀 이렇게 유튜버적인 어떤 캐릭터를 잡다 보니까 우리 아우님들한테 좀 더 편안하게 좀 다가가기 위해서 이 반말한 거지, 저는 지금 반말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가끔 반말이 있어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법적인 절차를 법대로 집행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법을 피해서 사는 분들, 사채를 어떤 거는 빌렸을 때, 그리고 그 사채를 빌린 과정에서 내가 돈을 못 갚아가지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 아직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형님이 해보겠습니다. 주법, 안녕하세요, 무선형입니다. 그 사채를 이제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좀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뭐 어떤 해코지를 좀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가족도 그렇고 제 주위 사람한테도 그렇고 제 직장이든 뭐 아이 어린이집이든 뭐 여러 군데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약간 좀 망신을 준 어떤 그런 형태인가요? 저에 대해서 이제 신상 공개하고 반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지인들한테.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너네 찾아가서 뭐 어떻게 한다 등 뭐 하여튼 되게 좀 과한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빌릴 때 이자는 어떻게 됐나? 이자가 뭐 어떻게 좀 많이 셌습니까? 뭐 예를 들어 10만 원 빌렸다. 그럼 일주일 뒤에 얼마 갚아야 돼요? 20이든 30이든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쳐서 하더라고요. 거의 뭐 연 5,200%의 어마어마한 그런 이율인데, 말 그대로 이제 10만 원을 넣으면 이자만 520만 원이 되는 어떤 그런 마술이 좀 벌어지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채인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어떤 그런 대법 허가를 받으신 분들인가요? 대법 되어 있다는 그런 사이트에서 하긴 했는데 실상은 그러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돈을 빌리신 동기는 그냥 생활 자금이랑 좀 따로 이제 쓸 부분이 있어서 한 건데 길게 할 생각도 없고 단기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틀어져가지고 업체들한테 지금 당장 다 하기에는 제가 좀 상황이 힘들어서. 자, 오늘 사연을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형님의 요약을 한번 해보면, 일단은 우리 구독자 아우님께서 단기적으로 형편이 좀 어려운 바람에 사채를 빌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사채를 하시는 분들이 좀 불법적인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고율의 어떤 그런 이자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돈을 갚지 못하자 가족을 포함한 어떤 주변 지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이집에까지 뭐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하면서 채무자인 어떤 구독자를 좀 망신을 주는 건데요. 무서운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약간 좀 많이 놀랐습니다. 무서운 방송에서 이미 다룬 내용이긴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떻게 보면 채권자가 갑의 입장에서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갑을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돈을 갚으라고 얘기를 할 때, 추심을 할 때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법에 보면 이게 딱 나옵니다. 이 법의 제9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7호에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 금액, 채무 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기본적으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권 추심을 할 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이거는 나쁜 짓이다,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은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형님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 직장에서 갑자기 사채업자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그 현장에서 망신을 주는 거야, 오프라인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망신을 당하는 방법은 사실 카카오톡이라는 그런 어떤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강제로 지금 채무자인 우리 아우님의 지인들이나 가족이나 카톡에 초대해가지고 신상을 알리고 어떻게 보면 망신을 주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카톡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모은 것 자체를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지, 법 문헌을 그대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쟁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구조 3호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카톡에 남기는 것도 이제 말이나 글이 될 수 있고, 이런 영상 그런 것도 당연히 될 수 있고, 음향 될 수 있고, 카톡으로 남겨서 어떻게 보면 불안감 조성하고 공포심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형님 생각에는 충분히 저 폭행 협박 등의 금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저기에 있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어떤 그런 금지 사항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빚쟁이입니다, 이 사람 갚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망신 주는 거는, 망신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거는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채업자를 갖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로 우리가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는 별개로 입에 담질
못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다, 협박성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협박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실제로는 그럼 우리 아우님이 이 어떤 그런 이제 채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우리 아우님이 행님한테 사전에 보내준 이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피해 내역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업체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돈을 빌린 시점에 따라가 좀 이자율이 좀 다르긴 한데, 여튼 법정 최고 이자율은 25% 범위 내에서 정해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10만 원 빌렸는데 뭐 20만 원을 갚아야 돼, 이자 포함해서.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자 제한법에 의해서 실제로 이자를 그렇게 과도하게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법에서 정한 이자만큼만 내가 지금 변제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원금 플러스 이제 법에서 정한 어떤 그런 최고 이율까지만 변제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개인의 생도 형님 생각에는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이용을 해보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우리 아우님 혹시 뭐 궁금한 점 좀 해소가 조금 됐을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점이 혹시 있나요? 이 사람들이 이제 문자나 전화 오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카톡으로 이제 하니까 그거 카톡으로 오는 사람들도 형사 고발이 가능한지. 이제 사실 카톡 우리가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합니까? 휴대폰 번호가 있어야 가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카톡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 번호로 특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형사 고소나 고발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서도 지금 본인을 고소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사실 그건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우님이 피해를 당한 거지 직장에 어떤 그런 피해를 준 건 아니거든요. 피해를 준 거는 불법 사채업자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뭐 형사 고소나 이런 것들을 뭐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없을 것 같고, 혹시나 당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제 생각에는 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아우님 어떤 그런 부채 상황을 보니까 본인이 좀 오버해서 돈을 갚은 내용도 이미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권모 씨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가 일주일만 35만 원이야.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아우님 입금한 돈을 보니까 35만 원을 연장 비용? 연장 비용이 뭐야 이거? 그 다음에 연체 비용을 이외에 7만 원씩 입금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아우님이 어떤 면목이든지 간에 돈을 입금한 돈이 49만 원이야. 50만 원 빌려서 이미 49만 원 갚았단 말이야. 근데 여전히 85만 원을 갚아야 된다는 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행님이 봤을 때는 이거는 50만 원의 법정이자 최고 뭐 25%, 24% 해봤자 이자가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12만 원인데, 그러면 한 달 이자가 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아우님은 이미 49만 원을 넣었기 때문에 한 달 이자 만 원 포함해서 그것도 많이 주는 거야. 2만 원만 더 넣으면 이 사람한테 우리가 갚아야 될 거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에 시달린 우리 아우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을 갚았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일단은 내가 무슨 명목이든 각종 명목으로 내가 돈을 많이 넣은 것 같아. 거의 뭐 원금에 가깝게 넣은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계산을 한번 해보고 법정 최고 이자를 초과하는 어떤 그런 돈을 이미 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는 아, 나는 이미 당신한테 법에서 정한 만큼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으니까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하시고 더 이상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이 무서운 형이 오늘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형님 생각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불법을 저지르는 사채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불법이라는 건 아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법을 어기고 뭔가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애들 어린이집에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애를 어떻게 보면 애기를 볼모로 삼고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솔직히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법적인 조치를 좀 취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지는 구독자님하고 형님하고 좀 많은 고민을 한번 해가지고 조치를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독자분을 한번 모시고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한번 들어봤는데 우리 아우님 혹시 뭐 보면서 뭐 느끼거나 하실 말 혹시 없어요?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좀 뭔가 의처럼 되긴 하지만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막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쉬운 말은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냉정하게 문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내가 어떻게 보면 돈을 빌리고 내가 돈을 못 갚은 거는 잘못된 거지만 그걸 내가 악용을 당해가지고 불법적인 일을 당하고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한 어떤 그런 것까지 내가 감수하면서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 또는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님들 되게 많이 있고 국가에서 또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제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고. 돈이 없으면 제일 막 사람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 너무
이해하고 얼른 갚으시고 법적인 부분이나 경찰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얼른 도움을 요청하셔서 이 안 좋은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억울해 돈을 빌렸는데 뭐 돈 많으면 솔직히 내가 돈 빌릴 필요가 뭐가 있어. 사실 형님도 좀 빚이 좀 많긴 한데 자,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정말 좀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좀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아우님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의 뒷이야기들 어떻게 해결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영상을 또 찍어서 우리 아우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법!